네, 차트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번 하는 건데 제가 매매 고수가 되는 3단계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단계. 그냥 이제 느낌대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오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거나 아무 나만의 근거 없이 이제 진입을 하고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처음 입문하게 되면 이제 진행이 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 매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그 순간 머리로는 알게 되는, 아, 내가 문제가 뭐구나. 하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두 번째. 네, 어쨌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내 문제가 뭔지 몰랐고 이제 뭔지 알아가는 단계였고, 이제 알았으면 고쳐야겠죠. 네. 이거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막 적고 그러셔가지고, 와, 이거 새로운 걸 뭘 해야지 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되게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아까 들어오다가 마주쳤는데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안 가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려다가 그 말을 못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신 거죠? 네 분이네요. 여기 맨 앞에 분은 매매를 해보셨나요? 네. 코인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수익 중이신가요? 어떤가요? 까먹죠. 까먹고 있죠. 네. 이게 매매 고수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 단계가 사실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도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네, 정말 어렵고, 일단 어쨌든 지금 코인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 이제 차트를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캔들, 이 짝대기 하나하나가 하루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큰 관점, 이제 장기적인 추세나 관점을 파악할 때 이런 보통 이제 큰 봉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의 기간으로 지금 조정과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를 자세히 보시면, 17년 12월 17일부터 18년 12월 15일 1년에서 딱 이틀이 빠진 날이죠. 365일이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네, 이제 의심병이 생겨서 네, 어쨌든 365일에서 이틀이 빠진 363일 동안 83%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움직임이 어땠냐? 그리고 18년 12월 15일부터 21년 11월 10일까지 1061일간 365일이 3년이면 며칠이죠? 정확히 맞추시면 비트코인은 되겠습니다. 네? 1095일. 맞았습니다. 비트코인 비싼 건 아니지만 금방 가시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네, 어쨌든 그 1095일에서 34일이 적은 1061일 동안 2000%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년에서 34일이 빠진 거죠. 1년 하락,
거의 3년 상승.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1년 11월 10일부터 정확히 이건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날짜를. 11년 11일부터 22년 11월 21일 376일 1년에서 11일이 초과됐죠. 또다시 거의 1년 정도를 하락을 했어요. 77% 하락이 있었고, 저 하락할 때마다 맨날 비트코인 없어진다 뭐 별의별 기사들이 많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또 21년 11월 21일부터 25년 10월 6일까지 1050일 3년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1095일. 1095일에서 45일 빠진 또 거의 3년간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그 다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뭐 2번밖에 없었고 뭐 이게 또 반복된다는 뭐 사실 확신은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게 일단 공교롭게 진짜 1년 3년 1년 3년이 반복됐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반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반감기의 영향도 있고요. 반감기보다는 이 지금 1년 3년의 이 텀이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4년마다 반감기잖아요. 네. 거의. 맞습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반감기의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1년은 이제 어떻게 될지 제가 사실 하락을 좀 줄곧 조정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향도 있고 이 부분에서 영향도 있었고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또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매일 아침 이제 저희 회원이 되시면은 저희 가족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 이제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으신 9%님과 5%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매일 아침 8시 반에 이제 오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쉬는 날 없이 매일 하고 있고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유료로 하는 1년에 몇백만 원 하는 데를 들어갔었는데 이 시황도 너무 안 올라오고 되게 답답했고 좀 잘 안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이용을 하다가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뭐 추석이든 빨간 날이든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뭐 이제 저의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좀 이 왼쪽 글을 읽어보시면 환율 기준 위로 올라가면 위로 돌파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오른쪽 거를 읽어보면 경우의 수가 좀 더 많다. 이따가 또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얘기를 쓰는지. 어쨌든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은 상황으로 내려간다면 지지 라인이 여기고 올라간다면 저항 라인이 이거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애매한 얘기죠. 네, 이럴 때는 저도 몰라서 그냥 매매를 안 하는. 저는 실전 트레이더고 매일 매매를 하거든요. 매일 매매할 자리를 찾고 저는 진짜 씻을 때도 차트를 틀어놓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기 전까지 차트를 틀어놓고 오토바이 탈 때도 차트를 켜놓고 네 위험하죠. 좀 조심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애매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를
애매할 때만 안 해도 돈을 벌 확률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그냥 조급한 마음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냥 막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근데 이제 저희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이제 그 매매일지도 항상 쓰고 계시고, 또 근거 없이 아까 그 매매 고수가 되는 세 단계 과정에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들어가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의 최대 장점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안 둡니다, 매매를. 네, 그게 정말 큰 장점이고, 저도 매매를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잡아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럴 때에는 좀 자신이 있어서 저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인 거고, 이럴 때에는 사실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나는 이거 매매 안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적는 건 아니에요. 이 지지와 저항은 분명히 중요한 자리를 적어놓은 건 맞는데 좀 확률이 50대 50이라서 저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 오늘 이제 브리핑 했던 거는 사실 오늘 여기에 이제 PPT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빼고는 다 이렇게 적혔어요. 네, 이 한 종목만 명확하게 좀 얘기를 그나마 했는데, 어쨌든 이 관망 매매를 하지 않는 관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워렌 버핏이 평생에 단 3번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두면 모든 사람이 수익이 날 거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진짜 고민하고 진짜 살면서 딱 3번만 매매할 수 있어.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한 번 들어갈 때 10번을 참고 들어가거든요. 한 번 들어갈 때. 그 정도로 좀 정말 기다리고, 이제 애매할 때 분할로 막 진입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거는 매매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분할로 들어갈 거면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한 번에 내 시드에 100%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신 있을 때 그 한 번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갑자기 다른 말로 샜는데, 네, 어쨌든 오늘 27일 날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내가 왜 27일 날 저렇게 브리핑을 했었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를 또 왜 저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말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일단 저 때의 비트코인 브리핑을 어떻게 했냐면, 경우의 수가 여전히 많다. 근데 이건 항상 많아요. 왜냐면 올라갈 확률이 진짜 99%다라고 해도 떨어졌을 때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항상 반대 방향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준비를 해야 이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의 경우의 수만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큰 관점에서는 101516 그 10월 11일 날 급락이 나왔던 저점이죠. 그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브리핑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꼭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바이낸스 현물 차트 기준 115466 이 꼭대기, 이 꼬리의 끝을 말한 거예요. 이 꼬리의 끝을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이 꼬리를 넘겼다가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브리핑을 한 거죠. 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왜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지라고 설명을 드리면,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이거를 XRP를 브리핑을 보시면 이게 좀 어쨌든 이 비트코인 매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들이 떨어질,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알트코인도 떨어질 확률이 높고,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 떨어지는데도 막 급상승을 하는 코인도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일이긴 하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날 보신 분이 XRP는 190명이 보셨고 비트는 15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을 골라본 거죠. 비트는 안 보고. 근데 비트가 되게 중요해서 저는 사실 비트를 더 좀 신중하고 더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됐든 좋아요도 이게 더 많고 이거는 심지어 모르겠다라고 좀 애매하다라고 썼는데 오히려 그냥 이게 더 많고 이거는 안 보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을 잘 주시하셔야 돼요. XRP를 들고 계시더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방향이 알트코인의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을 더 자세하게, 이게 아무래도 막 한번 올라갔다 하면은 뭐 알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변동이 커서 좀 알트에 관심이 많으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큰 수익만을 노려서, 사실 비트코인이 뭐 3억을 가도 100%밖에 안 되긴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에는 알트코인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도 빠질 확률이 높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놨다가 알트코인이 빠졌을 때 추가로 매도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전 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어쨌든 그 브리핑을 어떤 근거로 했냐면, 아침에 딱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날은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7시까지 차트를 보고, 이제 7시부터 15분 간격으로 하나씩 이제 PPT에 옮겨 적고 8시 반에 이제 그 텔레그램, 저희 회원들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저희 차트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추세선이 있죠. 일단 캔들 하단에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긋고, 근데 이게 그 상승 추세선을 저희 차트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그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연구 중이고 좀 더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중이고, 하지만 사실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만큼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거고, 근데 이 추세선은 저는 되게 중요한 매매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이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하단에 추세선을 그었죠. 긋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짝대기가 하나 더 생겨요. 이 각도 그대로에 짝대기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은 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거를 상단에 옮겨 놓습니다. 이 캔들 끝에. 이게 뭐 자로 잰 것처럼 막 딱딱 맞지는 않아요. 막 삐져나갈 때도 있고, 뭐 살짝 하단선을 삐져나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놨더니 이런 채널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상승 채널, 트렌드 라인, 상승 채널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단,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70%고,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30%예요. 대부분이 그 큰 청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상황에서 위로 크게 쏠 때거든요. 그럴 때 진짜 저도 손실을 크게 보거나 막 몇천억, 몇 조가 막 청산됐다 이런 뉴스가 이럴 때 사실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차트는 심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 이것뿐 아니에요. 이 차트의 트렌드 라인, 채널을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 시바지노처럼 이런 구간에서 실제로 반등이 나오고 저항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는 심리라고 하는 게 이 채널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 실제로 이런 상단에 닿으면 매도를 하겠죠. 또 이 하단에 닿으면 매수를 하겠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려놓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고 이런 심리로 차트도 움직이는 거다. 어쨌든 지금 이 상승 채널에서 이 하단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7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브리핑을 조정의 무게를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경우의 수라고 제가 맨날 떠드는 그 경우의 수 첫 번째는 바로 빠진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그 30%의 확률로 뚫고 올라간다라는 게 있었고, 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뭐였냐면 조정 후 하단을 다시 리터치하고 한 번 더 올라갔다 빠진다. 이게 세 번째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네 번째는 여기서 브리핑 했던 대로 그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빠진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뽑아두고 그 중에 고민을 한 거예요. 브리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쉬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브리핑을 했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그 네 번째 경우의 수처럼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채널 아래로 조정이 나왔다. 이게 네 번째 경우의 수로 얘기를 했던 거고,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상황에서 진짜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그대로 빠지거나 한 번 더 고점을 넘겼다가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저항 라인은 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저항 라인은 닿진 않았는데 어쨌든 저도 숏을 들어가게 됐고, 물론 제가 가장 확률을 높게 봤던 거는 세 번째이긴 했어요. 하단을 하고 하단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상승해서 떨어지는 그거를 제일 높게 보고, 사실 3번과 4번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유 있게 쓰는 게 더 좋으니 이렇게 쓰고 브리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채널 트렌드 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근거로 아침 브리핑을 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뭐 찍고 계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점 이후에 아직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죠.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6%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트들은 더 많이 빠진 것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브리핑은 저런 식으로 흘러갔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만 이게 긋는 게 굉장히 까다롭긴 해요. 이게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채널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채널은 그나마 좀 깔끔하게 정말 쉽게 나온 채널이었고,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채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걱정이 돼서 혹시 막 짝대기를 막 그었다가 그냥 막 타게 될까봐 일단 긋는 과정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차트의 서비스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코드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캔들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볼 수가 있죠? 아래 짝대기를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었어. 일단 그었고 이제 컨트롤 C, V 복사를 해서 상단 채널로 캔들 상단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죠. 근데 바로 채널 하단을 뚫었어요. 뚫었을 때 이제 이 채널이 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봤더니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 버렸어. 뭐야 이거 안 맞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다시 채널을 그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시 그리고 이제 또 지켜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에 닿았어. 이제 숏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다시 한번 뚫렸어. 근데 또 다시 올라갔어. 또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또 긋습니다. 다시 또 그었어요. 다시 또 긋고 컨트롤 C, V를 해서 연결을 했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어줬어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이 하단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 이러면 이거 확률이 높겠다. 이 채널이 맞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이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널 하단을 지지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상단 근처까지 반등을 했다가 결국에 이 상승 채널을 뚫고 이제 채널 하단을 뚫고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뭐 이걸 응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응용을 하면 좋고,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네 같이 브리핑으로 잘 대체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 안에서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뿐 아니라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이런 교육을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알면 도움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차트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어려운 것들 이렇게 또 분류가 되는데, 근데 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조금 많아서 지금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더 차트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추가로 일단은 또 어려워지죠. 피보나치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많이 쓰는 그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냥 피보나치 382, 피보나치 0.5, 618, 이게 뭐냐면 그냥 이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그냥 백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38.2%, 여기는 0.5니까 50%, 올라간 거에서 50% 조정이 오는 자리가 0.5 자리. 어렵죠? 네, 어쨌든 그 조정이 왔어요. 네, 왔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따가 말할 장기 추세랑 또 거기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워도 조금만 집중을 해서, 코인 다 들고 계시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 채널이 완성이 돼서 채널이 하단이 깨지면 이 채널이 깨진 거예요. 이 채널이 깨졌을 때 가장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뺄게요. 38.2까지는 되돌릴 확률이 매우 높다. 못해도 진짜 강세장이면 여기를 닿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진짜 여기는 찍고 간다라는 데가 38.2예요. 이게 정말 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과 겹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비율로 어쨌든 채널이 상승 채널이면 하단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70%다. 선생님 가실 소지품이 있네요. 네. 상처받는데. 저희 제가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네요. 아니. 재밌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에 네. 가우스 이론이 적용되지 않나,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초보인데. 아 네. 예. 저도 제가 아는 것만 알아서. 네. 어쨌든 지금 저기 신규분이 한번 나가시니까 좀 분위기가. 어쨌든 이 상승 채널에서는 하단을 뚫고 내려올 확률이 70%라는 거 이거 잘 명심해 주. 100%는 없어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뚫고 올라가면은 엄청 세게 올라가요. 이럴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참고만 하세요. 저희 어쨌든 차트에서도 그 채널이라는 게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가끔씩 혹시 시간이 나시면 트레이딩 뷰 코인 하단에 보면은 트레이딩 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씩 뭐 그거 보시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네요. 이 얘기가 되게 길게 했나봐요. 어쨌든 그러면 예전에 했던 브리핑을 신규분이 계시니까 짧게 제가 이제 만족했던 브리핑을 한번 짧게 보면은 여기 그 역대 최고점이 73777에서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여기를 뚫으면 돌파 추격 롱을 때리자라고 브리핑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 자리가 여기였어요. 여기를 넘기면 추격 롱을 때리자라고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 이제 지금은 제가 브리핑했던 것 중에서 제가 만족했던, 되게 뿌듯했던 그런 브리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추격 롱을 얘기했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XRP도 어쨌든 20% 위에 있던 여기 상단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크게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브리핑을 이렇게 했었고 저때 당시에 네, 그 자리를 36% 제가 말했던 자리에서 36%를 상승했고 그리고 네 얼마 못 가서 47% 조정이 왔었죠. 이때도 여기서 올라갈 거다 얘기했고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폭락이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했었죠. 네. 어쨌든 모든 코인들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좀 소극적으로 하는데 왜냐면 이게 좀 자극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막 배율도 높게 쓸 수 있고 뭐 무리해서 들어갈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자극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때 제가 그 회사에 들어와서 두 번째 고모님한테 칭찬을 받았던 게 이 앞전 이 리플 숏으로 누가 수익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고모님한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브리핑이 아주 좋았다고 수익 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칭찬을 들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싹 다 팔아라. 지금 탈출이라고 썼죠. 네, 이렇게 썼다가 다음날 불려가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왜 탈출이라는 말을 써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냐, 혼란스럽게 만드냐, 무슨 막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날 바로 사과문을 올리라고 해가지고 사과문을 올렸죠. 하지만 굽히진 않았어요. 난 그대로 할 거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이때는 되게 확신이 이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브리핑이 그냥 뭐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냥 막 홀짝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그 회원들이 돈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히 쓰거든요.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되게 부담되고 네, 또 이걸로 인해서 민원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잘 된 거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안 되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의 입지가 아주 좁습니다 지금. 되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난 올라간다고 했는데 살짝 떨어졌다 올라갔어. 근데 막 민원이 들어오고 난 잘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 된 것도 좀 고모님한테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좀 문제아처럼 막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멋대로 좀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 봐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좀 논란, 이게 저는 브리핑을 할 때 애매하게 절대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로만 쓰고 싶은데 네, 너무 그렇게 하고 싶고 사실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썼는데 막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저는 명확하게 최대한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애매할 때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쓰는 건데 저는 명확하게 정말 쓰고 싶고 앞으로도 틀리더라도 제가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서 자꾸 뭔가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자꾸 뭔가 틀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브리핑이. 그러니까 민원이 혹시 그 주변에서 누가 하려고 하시면 좀 자제를 시켜주시고 좋은 말은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진짜 좀 승부욕이 생겼어요. 좀 정말 이 안에서 뭔가 만들어야지 진짜 인정받고 싶은 정말 이 안에서 뭔가 하고 나갈 겁니다. 나가야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때 저 탈출하라고 하고 비트코인 20% 빠졌고 그리고 이더리움 40% 빠졌고 XRP 40% 빠졌고 아예 38% 도지 40% 빠졌어요. 다 팔아라 탈출해라라고 하고 저 정도 했으면 그래도 잘한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 혹시라도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있었죠. 이게 실제로 제가 브리핑을 거의 1년 정도 했는데 브리핑대로 해서 수익 났다고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육을 하고 또 느꼈습니다. 아까도 퀴즈를 내고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같은 말을 계속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얘기도 처음 같으시죠? 네. 네 어쨌든 이더리움을 이때 처음으로 교육할 때 아 이거 브리핑 보고 샀어요라고 했던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거 그 내용인데 갑자기 이제 이더리움이 이때 당시에 그 2,900달러였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어느 날 뜬금없이 2,900달러에서 4,100달러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갑자기 이렇게 했죠. 뜬금없었죠. 좀 어쨌든 이런 상황에 사업자분이 한 분이 연락이 왔고 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탄한 거 아니냐고. 실제로 이제 카톡 내용을 보시면 그날 올리자마자 카톡이 온 거예요. 사업자분한테 김프로님 다름이 아니고 좀 전에 올라온 브리핑 오타 아닌가요? 갑자기 40% 올라간다고 브리핑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오타 아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저 금액이 맞는 거냐? 네 맞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이 부족했다.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냐? 네 그렇게 보인다 라고 하고 저 때부터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을 시작했죠. 물론 조정이 있었지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물론 중간에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계속 4,107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여기서도 4,107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네,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왔을 텐데 조정이 바닥이 나온 것 같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말이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마지막 저 꼭대기 지점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새벽 역대 최고점에 계시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승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 고점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때부터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야? 네, 64% 정도 상승을 마쳤고, 그리고 조정이 지금 30% 정도 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꼭대기에서 고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 때 이 브리핑 이 날 이후에 다시 교육을 했었을 때, 네, 어쨌든 그 저한테 카톡을 보냈던 그분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던.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 더 좋은 거를 사시길래 사신 분도 없고, 브리핑을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게 아침에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다 어떤 매매를 하시길래 이게 다 사신 분이 없고 민원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굉장한 네. 네, 어쨌든 지금 그 10월 11일 날 폭락이 한번 나왔죠. 폭락이 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을 샜습니다. 이게 새벽 5시 몇 분이었나? 너무 걱정이 되고, 네,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네, 어쨌든 이때부터 제가 사실 브리핑을 했던 내용을 보시면 다시 전저점 아래로 10725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브리핑을 했었고, 9월 8일 날, 그러니까 조정이 좀 크게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네, 어쨌든 조정을 봤었고, 또 조정을 봤었고, 계속 얘기했죠. 107 아래로 빠질 거다 두 번을 했고, 내용도 똑같아요. 사실 이때 브리핑 내용을 바꾼 게 거의 없어요. 이 지지라인이나 이런 수치만 조금씩 바뀌었고,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시 떨어질 거다. 이게 제가 월요일 목요일 브리핑 하는데 월요일 목요일 날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텀이 있습니다. 네, 이때도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했었고, 전저점이 여기 녹색이에요. 여기 아래로 빠질 확률이 높다. 계속 몇 주째, 사실 이게 한 7주가 넘었을 거예요. 이때도 계속 했었고, 하지만 사실 이 브리핑이 완벽하게 맞은 건 아니었어요. 이게 이 고점을 넘기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더 많아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기를 넘기지 못하고 빠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고점을 넘기면서 저도 사실 관망을 했어요. 저기 전고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을 넘기지 않는다고 했고, 이 고점을 손절로 해서 숏을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사실 여기 올라가면서 손절이 한 3번 정도 났어요. 뭐 저 꼭대기에서 났던 건 아닌데, 여기서 숏을 들어갔다가 손절나고, 여기 어디선가 손절이 나고 해서 총 3번이 났는데, 근데 저 손절이 나면서 또 계속 여기 뚫기 직전까지는 계속 숏을 얘기했었죠, 그죠? 107 아래로 계속 떨어질 거다. 이때도 떨어질 거다. 근데 넘겼어. 이때부터 저는 관망을 했습니다. 관망을 했고, 어쨌든 순식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저렇게, 저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단기간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브리핑을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 애매하게 썼죠. 관망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후부터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뭐 시그널을 보시면 그 비트코인은 근데 이때 마지막에 제가 썼던 이 말을 추가를 했어요. 변동이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크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아래로 나와, 이 전 브리핑까지는 저 말이 없었거든요. 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고점을 뚫은 날 제가 말을 한 게 위든 아래든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현재는 SL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S로 바뀌었죠. 저희 차트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못 보셨겠지만 S가 뭐냐면 팔아라, L이 사라. 저희 차트가 이제 횡보 구간에서는 시그널이 좀 뒤집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추세장에서는 시그널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저 때부터 저게 언제냐 10월 9일부터 S 시그널 저 폭락이 진짜 최단기간에 나온 역대급 그 움직임이었거든요. 이게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코인을 지금 들고 여기 선생님 들고 계시고 네 어쨌든 이 최단기간에 이렇게 무빙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좀 일이긴 했습니다. 이슈거리였고 어쨌든 그렇지만 10월 9일 날부터 저희 시그널은 이제 S가 나와 있었고 팔아라 파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XRP도 거의 단시간에 거의 50% 가까이 빠졌죠. 근데 이 시그널도 여기 10월 7일부터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대부분의 코인이 다 S가 떠 있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차트를 다시 보면 비트코인 제가 왜 이제 하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물론 이것도 그냥 일부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으로 이거 하나만 믿고 계속 숏을 봤다는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틀릴 수도 있고 이 브리핑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비트코인 일봉 아까 봤었던 이 캔들 하나가 하루짜리 캔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대로 제가 아침 브리핑에 뭘 했었죠? 그 3일 전에 제가 브리핑 했을 때 어떤 걸 사용했죠? 다시 리셋됐나요? 네, 제가 3일 전 27일 날 브리핑 했을 때 그 추세선을 활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봉에다가 큰 관점으로 봐야 되다 보니 일봉에서 차트를 보시면 캔들 하단에 추세선을 긋고 불어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완성이 됐죠? 상승 추세선이 완성이 됐죠. 네, 이랬을 때 이 하단 추세선이 깨질 확률이 몇 프로였죠? 70%. 위로 뚫고 올라갈 확률이 30%예요. 지금 이 일봉상에서 이런 이쁜 상승 채널이 그려졌고 지금 끝난지 아닌지 아까 제가 그 채널에서의 경우의 수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단을 터치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채널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런 상승 채널 안에 있고 이게 끝이 났다라고 하면 하단 상승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올 확률이 70%인 상황이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또 뭐라고 했었죠? 피보나치를 말했었죠. 어디까지는 올 확률이 높다? 382가 어디냐? 10만 아래죠. 그래서 저 짝대기를 이어보면 네 저기가 83,000. 이 채널이 끝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지만 끝났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핸드폰을 매도하시는 건가요? 핸드폰을 만지시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네, 어쨌든 이게 이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널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좀 이 브리핑이라는 관점도 사실 아침에 올리고 딱 회사 와서 바뀔 때도 있어요. 출근하고 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한 가지 방향만 봐서도 안 되는 게 그 내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채널을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고 또 다른 근거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해도 사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네. 좀 어렵고 설명 다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좀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조심하세요. 어쨌든 저도 저 브리핑을 해서 틀릴 때 저는 손실이 나는데 제가 손실이 나는 것보다 여기 그 브리핑을 혹시 보시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사실 그 걱정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돈을 이번에 떼돈을 벌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내 시드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매를 해야 돈이 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진짜 좀 보수적으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트레이딩을 할 때에는 매매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제 원칙은 뭐 물론 이제 매매법도 다르고 좀 달라서 뭐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매매 원칙을 꼭 세우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매매 원칙을 만들고 지키면 됩니다. 그 매매 원칙이 부족하면 좀 교정을 하면 되고 없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이걸 완성을 하고 그걸 지키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꼭 이게 없는 사람들은 꼭 매매 원칙을 만들고 그걸 지켜 나가셔서 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선물의 시드는 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네, 10%를 넘기면 안 되고 결국 큰 돈은 현물로 벌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절대로 내 그룹보다 큰 시드를 가지고 선물을 하시면 정말 매매도 안 되고 정말 지금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을 하시다가 10만 원으로 해보세요. 되게 편하고 손절도 잘 되고 진짜 매매가 잘 됩니다. 근데 내 그룹보다 큰 시드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멘탈도 터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저도 진짜 시드가 컸다가 회사에 들어오고 월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드를 확 줄였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 월급보다 큰 금액이 손절이 나면은 멘탈이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드는 막 몇천만 원을 하다가 지금은 더 작은 시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경에 맞춰서 시드를 잘 분배해서 큰 손실 없이 이번에 조정이 오면 이게 끝이 나고 그냥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조정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조정 뒤에는 정말 아까 볼륨도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많은데 정말 역대급 마지막 기회가 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시드를 잘 지키셔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까지 안 올 수도 있고 변수가 워낙 많지만 어쨌든 그거는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